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중일입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반복되고 오래된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진실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잘 짠 스토리보드, 적당한 반전, 소름 끼치는 결론이 융합하면 듣거나 보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좋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도입부터 결론까지 미리 만든 각본 속에서 주연과 조연, 배경과 시대를 종횡무진하면서 스토리가 이어지죠. 불필요한 요소는 애시당초 없습니다. 이게 여기 왜 나오는지 하는 의문도 결론에 이를 무렵이면은 미리 깔아놓은 복선임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괴담, 가짜 역사는 재밌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각본을 만들어 놓고 각본 속에 팩트를 집어넣었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고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느슨합니다.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돌더미, 철근 덩어리처럼 철거당한 폐가 속에서 사실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재구성해야 진실이 보입니다. 지저분해서 보기도 싫은 데다가 본다고 하더라도 재구성 따위 노력은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드라마틱한 진실, 극적인 역사는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괴담 같은 역사에 홀립니다. 극적이고 감동적이니까요. 악당과 영웅과 난세와 태평성대에 대한 소설 같은 이야기들에 우리는 감동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괴담이 됐든 진실이 됐든 이제 팩트가 아니라 감동 여부가 역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무기로 역사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 전달이 아니라 자기네 주장을 전달해서 대중을 개, 돼지로 만드는 정치꾼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진실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역사를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인 역사업자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종족들에게 당신들 주장은 오류니까 고치라고 100번 말을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오류임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리니까요. 애시당초 책임감 따위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종족들에 의해서 대중은 점점 개, 돼지가 돼갑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 신도들처럼 그 교주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무오류의 절대 선으로 믿고 이에 반하는 진짜 사실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집니다. 오류이 뻔한 자기네 교주를 신도들이 옹호하면서 점점 더 가짜와 괴담에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저 황당한 중국 문화혁명 시대 홍위병들처럼 보입니다. 홍위병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선량한 대중을 미치광이로 만든 그 종족들이 언젠가 대가를 치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말을 독일 나치당 선동가 괴벨스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괴벨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괴벨스다운 말이다 보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괴벨스가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괴벨스가 한 말이라고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지금 신나 있겠죠. 온 세상을 속였으니까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하기로 스타가 된 전 문화재 청장 유홍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퍼뜨려 세상을 현혹해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설을 인정하게 되면 전설이 사실이 되는 거다. 굳이 전설에 따르면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경멸받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성을 마비시키는 종족입니다. 주 1회 업로드할 이 시리즈 제목은 괴담 종족입니다. 주로 조선 후기와 근대사에 대해 조작, 날조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시대는 지금 우리들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체성과 직결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시대를 채우고 있는 역사적 인물과 사실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개돼야 합니다. 절대적인 객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어떤 맥락에서 벌어져서 지금까지 흘러왔나에 대해 각종 기록과 흔적을 토대로 대중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기 돈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이 시대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는 괴담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팔아서 대중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정치적 역사업자, 경제적 역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팔고 있는 역사는 이런 식입니다. 근대를 준비하고 있던 착한 조선을 간악한 일본이 멸망시켰다. 크게 융성했을 조선이 망한 것은 100% 일본 때문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식민시대 내내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조선이 독립했다. 그런데 자본가들과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고 민족을 위해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조선이 하려고 했던 진정한 독립과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친일파와 자본가가 득세한 실패한 나라가 됐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친일파와 자본가들을 청산하고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한 민족주의 세력이 새 역사를 써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개혁군주 고종이고 진정한 독립운동가 김구고 사이비 국부 이승만입니다. 이게 지금 좌파 괴담 종족들이 대중에게 유통 중인 근대사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만 역사를 보면 감동적입니다. 선과 악의 투쟁을 통해서 한 번 패했던 선의 궁극적인 역전승. 내무 빤듯해서 일반 대중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키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이렇게 반듯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문은 1942년 9월 13일자 매일신보입니다. 태평양 전쟁 지원병을 위해 성금 5천원을 낸 사람 기사입니다. 성금을 낸 사람 이름은 전형필입니다. 맞습니다. 식민시대 내내 전 재산을 들여서 우리 문화재를 사들인 가연송 전형필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친일파일까요? 또 이 신문은 1937년 중일 전쟁 때 황군 위문금을 낸 사람들 명단입니다. 별도 기사로 이날 많은 돈을 낸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1만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이 사람 역시 전형필 선생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작성한 친일 인명사전이나 대한민국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는 전형필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형필이라는 인물을 민족주의적 위인으로 기억합니다. 이 전형필과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사는 재미도 없고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느슨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진흙탕 속에 자빠져 있는 역사 그대로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원로 사학자 겸 정치학자 심봉용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신생님이 수피집을 냈는데 제목은 인생은 찬란한 슬픔이더라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가의 책무와 자질. 첫째로 역사가는 그 글의 주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주제를 찬양하기로 작정한 호교론인 글이나 시비를 넘어 요절을 내기로 작정하고 쓴 외사법의 글은 역사서가 아니다. 역사가가 반드시 어느 사건의 선악을 판정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결단의 순간에 마주칠 경우가 허다하다.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 감정으로서의 호호를 심각하게 절제해야 한다.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자기 진영 찬양을 작정하고 무절제한 방식으로 바깥 진영을 요절내기로 작정한 괴담 종족의 역사서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독부 이승만 평전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식민시대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 이름은 김삼웅입니다. 김삼웅 씨는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언론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전에는 서울신문사 주필을 지냈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몇 달에 걸쳐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책 제목과 저자 소개만 보겠습니다. 우선 책 제목은 그냥 이승만 평전이 아니라 독부 이승만 평전입니다. 저자 김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은 자유당 정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일러 독부라 했다. 독부란 인심을 잃어 잔적이 된 일부 한나 사내를 일컫는다. 이승만은 독립운동 진영에서 한때 명망을 얻어 지도자로 부상하고 해방조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되었으나 크게 인심을 잃어 독부로 전락하여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다. 그런 사특한 독부를 무덤에서 불러내 건국의 아버지니 뭐니 하며 찬양하고 미화하는 나라가 동서고금을 통틀어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독재, 독부, 독선, 독점 등 그에게는 홀로 독자가 유독 많이 따랐다. 물론 독에는 독립운동도 포함된다. 심산 김창숙 선생은 대표적인 영남 선비입니다. 임정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독재자 이승만에게 하야하라고 경고를 했던 강직한 선비 자체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승만을 독부라고 했고, 그래서 책 제목을 김창숙 선생 말 그대로 독부 이승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상웅 씨는 2019년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이 전화해서 욕을 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더군요. 독부라는 말을 썼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독부란 말은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재임 때 심산 김창숙 선생이 비판하면서 쓴 말이라고요. 이 서술 자체부터 날조고 거짓말입니다. 김창숙은 이승만을 일부라고 불렀습니다. 한낱 범부라고요. 그것도 대중에게 대놓고 한 명칭이 아니라 시에서 한 표현입니다. 시 제목은 한사일부가입니다. 한양 도성에 사는 한 사내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적나라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한 사람 돌아오자 춤추며 기뻐했고 한 사람 욕심부터 삼선을 도모하니 그의 독재 너무도 포하겠다. 한 사람이 한번 성내고 호령하면 만백성이 온통 넋을 잃는다. 한 사람이 천하를 바꾼다 해도 뉘 감이 나서서 바른 말 하리. 이 시 제목에 한 번 등장하는 일부가 김상웅 씨에 의해서 독부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마치 심산 김창숙이 설명한 것처럼 맹자말을 연결시켜 독자들을 우롱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사실과 적당한 가짜를 섞어 놓을 때 대중을 기만하는 괴담이 완성됩니다. 2012년 독부 이승만 평전이 나오기 전에는 이승만을 김창숙이 독부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그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괴담의 진앙지가 바로 이 책이고 이 책을 쓴 김삼웅 씨입니다. 김삼웅 씨는 인물평전 다작가입니다. 책 제목들을 보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평전, 백범 김구 평전, 심산 김창숙 평전, 녹두 김봉준 평전, 안중근 평전, 약산 김원봉 평전, 장준하 평전, 죽산 조봉환 평전, 만해 한용운 평전, 김대중 평전, 리영희 평전, 김상덕 평전, 이회영 평전, 송건호 평전, 노무영 평전. 평전을 쓴 인물들도 어딘가 방향성이 보이지만 호를 쓰거나 이름만 쓴 다른 평전과 다르게 오직 이승만 평전에만 우남이라는 호도 아니고 그냥 이름 석자도 아니고 독부 이승만 평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봉용 선생 말처럼 시비를 넘어 요절을 내기로 작정하고 쓴 냄새가 납니다. 물론 저 또한 매국노 고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매국노 고종을 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숫자 몇을 제외하고는 오류를 지적한 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부 이승만 평전은 오류가 너무 심합니다. 내용에 관한 오류는 이미 이렇게 제목에서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그러니까 메신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서울신문이라는 종합일간지 주필까지 지낸 분이 이렇게 팩트체크가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해 이런 허접한 책을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신문사 주필이라면 최소한 3, 40년 기자 생활을 거쳐 글쓰기 훈련이 돼 있는 그 신문사 최고의 기자를 뜻합니다. 경력을 찾아보니까 김상웅 씨 전후로 주필을 거쳐갔던 서울신문 주필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상웅 씨는 1998년 4월 당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직후
외부에서 서울신문의 주필로 영입된 사람입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은 서울신문사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대통령의 측근이 낙하산으로 주필에 선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상웅 씨는 비록 제도 언론인은 못될 지언정 야당 언론인으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신문 주필 직전 김 씨 직업은 아태재단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주요 직업은 김대중 대통령 소속당인 평민당부와 신민당 당부인 민주전선 주관입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된 때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였습니다. 독부 이승만 평전이라는 책과 그 필자가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해온 근대사는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많은 좌파 세력이 자기네 서술의 근거로 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력이 다 생략되고 서울신문 주필,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는 굵직한 경력만 보면 독부 이승만 평전 필자 김삼웅이 대중에게 가지는 권위와 영향력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어찌됐든 팩트에 충실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기엔 오류가 너무 많고 그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대중이 너무 많습니다. 좌파 역사관의 뿌리 김삼웅 씨의 독부 이승만 평전 분석 총론이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괴담 종족이란 제목으로 김삼웅 씨 책을 통해 보는 근대사 왜곡 실태와 원로 사학자 이태진 씨의 역사 서술을 통해서 본 조선 망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땅 역사 박종훈입니다.